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프레임 상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프레임 상담법의 핵심은 뭐냐?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보험에 익숙하고 전문가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고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과연 보장을 잘 받는지, 혹시 과한 게 아닌지, 부족한 게 아닌지 늘 고민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체적인 보험의 윤곽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담보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 보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뭘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고객과 같은 프레임을 바라보면서 보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자,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과연 내가 보장을 잘 받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해가지고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입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험의 종류가 몇 개냐, 뭐 4,000가지다, 10,0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한민국의 보장성 보험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보장성 보험은 결국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로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실손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사망보험입니다. 결국 수천 가지의 보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분들은 실손의 건강특약을 이렇게 패키지로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자, 어떤 분들은 건강의 사망보장을 이렇게 보험을 패키지로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3개를 다 패키지로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추가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를 추가로 이제 보강해서 증액을 해서 이제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3가지를 믹싱해서 상품명을 만들고요. 보험회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3가지다. 그래서 고객님은 이 3가지를 오늘 저랑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손보험은 4가지 포인트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손보험이 변천사가 있어요. 2009년 표준화 이전부터 1, 2, 3, 4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하고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고객님 거 봐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하거나 입원했을 때 의료비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한은 좀 있어요. 통원 1회당 20만 원, 비급여는 100회 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4세대에는 많이 커져 있습니다. 뭐냐면 비급여는 20%를 내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는 20%를 내가 내야 되고, 비급여는 30%를 내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3대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도수 치료라든지 체해 충격파, 그 다음에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MRI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 분들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금액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세대 실손보험은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4세대 실손 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 표준화 이전은 더 비싸고요. 1세대가 3.4배나 비싸고 2세대는 2.1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이 저렴하다라고 알고 계신 거고요. 그 대신 또 뭐가 있냐면 할인하고 할증 제도가 있어요. 할인은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보험금을 청구 안 하면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약 한 5%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할증하는 제도가 좀 무섭습니다. 자, 물론 비급여는 아니고요. 급여는 아니고요. 비급여 항목에서 만일에 내가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탔다라고 하면 무려 300% 정도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내가 그럼 시기별로 어디에 속하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이유는 보장 범위와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갱신 인상률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그럼 과연 나는 병원에도 안 가는데 이거 비싼 보험료를 계속 갱신하면서 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 기준을 한번 가지고 제가 한번 봐드릴 겁니다. 지금 5세대 실손보험 또 보장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이 늘고 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세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손보험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잘 보세요. 60세나 65세 이후에 전체 내 생애 의료비의 대부분이 그쪽에서 듭니다. 많이 듭니다. 대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연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가 나이 들어서인데 그때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이게 미지수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어요.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제 효과가 좋은 이런 치료제들이 전부 비급여 항목이고 실손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원이 아니라 통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실손보험 말고 건강보험을 아주 넉넉하게 제대로 된 보장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입니다. 자, 건강보험의 특약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험회사에 설계를 해보면 무려 특약이 75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물론 이것저것 비슷하고 이름만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걸 빼면은 거의 한 100개 정도 보시면 돼요. 100개 정도가 이제 특약이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보험료로 내다가 이제 내 소득이 다 보험료로 나갈 판이니. 그래서 핵심적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암내신 수입 간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먹는 간장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암내신 수입 간장,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 입통원, 그 다음에 장애, 간병 장애, 요 7가지가 핵심이다. 요걸 이제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진하게 칠해놓은 게 암내심인데 제가 왜 암내심을 앞단에 보여드리냐면 물론 이제 사망의 원인 중에 랭킹 5위 안에 이 3가지가 다 들어가요. 자, 그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질병의 70% 이상이 암뇌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분들한테 7가지를 설명할 때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장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준 금액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보장 분석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과하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그러면 첫 번째 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암은 결국은 진단금, 수술비, 통원비, 항암 치료비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암 생존율이 무려 75%까지 5년 생존율이 높아졌고요.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옛날엔 죽는 병이었지만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 만성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환자들과 가족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의료기술의 출현 때문입니다. 자, 부작용도 좋고 효과도 좋지만 그죠? 그 신의료 기술이요, 어마어마한 고가의 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단금은요, 일반암 기준으로 한 5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통원비는, 플러스 알파라기보다는 좀 후순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 환자의 94% 정도가 통원 치료, 외래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급 종합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암통원비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항암 치료입니다. 자, 항암 치료는 방사선과 고객님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방사선은 고객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방사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기 조절, 지금은 양성자,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까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치료인데 효과는 끝내줍니다. 근데 그게 무려 중입자 치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사이클을 치료를 받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2,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가려면 뭐죠?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자, 항암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좋은 항암제, 효과 좋다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요, 최소한 1년에 가장 저렴한 것들이 4천만 원, 비싼 거는 2억에 육박합니다. 자, 이렇게 수억씩 드는 치료비만 있으면 내 가족이 살고, 그렇죠? 부작용 없이 쾌유, 완치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진단비 몇 천만 원 갖고 이게 과연 보장이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뇌하고 심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뇌하고 심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하고 심장은 그 자체적인 것보다는 다 혈관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과 심장혈관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먼저 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수구나 이제 수도관이 막힌 다음에 터지잖아요. 막히거나 터지면은 뚫으면 되고 터지면 교체하면 되지만 우리 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히면은 뚫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터지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뇌질환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뇌출혈입니다. 물론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9%밖에 안 되지만은 터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해서 옛날에 대부분의 보험사는 뇌출혈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뇌경색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옛날 보험이 이제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 그 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전체적인 뇌혈관 전체를 보장해주는 이 보장이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범위고 그 다음에 금액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진단비를 한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 물론 그 이상도 좋지만 기본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 뇌혈관 질환은 한 2천 정도 가지고 계시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협심증이 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심근경색이 오거든요. 물론 이제 전조 증상 없이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 3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입하셨던 보험들이 대부분 뭘 보장해주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 보장해주는데 이것도 전체 100% 중에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60% 이상이 협심증을 질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다 같이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맥을 포함한 기타 질환까지 다 합친 심장질환을 다 보장을 받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은 3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심장질환은 한 2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안심하실 수 있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류가 몇 가지 있냐? 수술은 종류가 한 1,5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똑같아요. 약간 부수적인 게 있지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자, 결국 질병 아니면 재해잖아요. 물론 상해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냥 갖다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질병이나 재해는 모든 질병 재해이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생명보험은 범위가 좀 넓었어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뭐냐면 범위는 좁았지만 되게 금액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완벽하게 갖고 계신 거는 질병이나 재해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데 이건 보장금액이 보험사마다 크게 주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윤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수술이라는 거를 갖고 있고요. 수술의 강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1종부터 7종까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빈도 질환이라든지 특정 수술, N 수술을 좀 갖고 있으면 완전 퍼펙트한데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추셔서 질병이나 재해 수술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수술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종수술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특정 수술을 가지고 계시든지 요거는 이제 보험료 납입 여력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원 통원인데 결론적으로 입 통원은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이 다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병이나 재해를 됐을 때 이제 입원을 했을 때 입원보험금이 나오는 건데, 동네 병원이나 좀 큰 병원, 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질병이나 재해, 그냥 기본적인 입원 특약인데 이걸로 다 해결하시려면 보험료가 비싸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거는 이제 적게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그 대신 보통 이제 길게 입원하는 경우, 큰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입원 특약을 베이스로 딱 깔고의 적게, 나머지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입원 특약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원은 기본적으로 암이라든지 중대질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치료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가지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간병. 이거는 가족 해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병보험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필요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간병인을 하루 쓰는데 한 12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 보장과 연관이 되는지 또 장기 요양보험이랑 연관이 되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바라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엔 장애입니다. 장애는 의외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담보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십니다. 장애는 결론은 뭐냐. 고객님, 다쳐서 사고로 장애가 일어나는 것보다 질병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장애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거는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90% 정도가 후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중에 사고는 35%, 그 다음에 나머지 65%가 질병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재해나 상해에 대한 장애 특약은 갖고 계시는데 질병에 대한 장애를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치료비만 보실 게 아니라 소득 상실비, 그 다음에 재활치료비, 그 다음에 또 재발하는 비용,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이 가성비 좋은 장애 특약을 반드시, 특히 질병 후유 장애는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암 내신 수입 간장 요 특약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금액을 보시고 준비해 두시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망보험입니다. 자, 사망보험 제가 말씀드려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손이나 건강보험이 있지만 내가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사망은 100%입니다. 근데 이게 경제활동기에 나한테 다가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가정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그러면 고객분들이 멈칫거립니다. 사실은 사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망은 생각하기 싫잖아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큰 위험, 경제활동계 사망보험은 너무 중요하다.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 뭘 보셔야 되냐?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기 싫지만 대출 상환금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남겨진 가족에 물론 이제 부인이 일을 하고 남편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족 생활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 이제 교육비까지도 준비가 돼야 된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자녀 결혼 자금까지 네 가지 포인트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 생보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질병과 상해 사망은 손해보험에서 다루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넓은 범위의 일반 사망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유 불문, 원인에 관계없이 결과만 가지고 주는 거. 이거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자살도 포함됩니다. 2년치 되지만 여기에 추가로 재해 사망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좀 효율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은 종신하고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종신은 평생 보장을 받는 거고 정기는 정해진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는 보험료가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기 때는 없어지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에는 환급금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당연히 보장기간도 길고 환급금이 쌓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도성 특약이 있는데 요거는 고객님의 보장 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납입 여력을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고객 맞춤형으로 믹싱해서 복합 설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대한민국 보험의 종류가 수천 가지라고 하지만 결국 실손, 건강, 사망보험 안에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 사망보험이 맨 밑에 있잖아요.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암 내신 수입 간장을 기본적인 보장을 단단히 점검하신 다음에 아주 저렴하게 실손보험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퍼펙트하게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고객님께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아주 국지적인 거 담보들만 막 설명을 하고 이거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보험의 윤곽을 아주 짧은 시간에, 물론 제가 해설을 곁들였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었지만 이거 1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